조계종 총무원과 국군불교 총신도회가 임진왜란 당시 의승장으로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섰던 처형대사를 조명하는 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해양경찰 불자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봉축법회를 열고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국민 안전과 해양 주권을 지킬 것을 발언했습니다. 부산 서면에 조성된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이 밤새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불교계가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봉은사를 비롯한 사찰과 복지시설 곳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영남대 의료원이 운영하는 불교 법당이 확장 이전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법당 개금불사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과 국군불교 총신도회가 임진왜란 당시 의승장으로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섰던 처형대사를 조명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해 다음 달 8일 열리는 호국영령 위령대제를 국가적 행사로 격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과 국군불교 총신도회가 호국불교의 역사를 조명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신임 인사차 방문한 국군불교 총신도회 부석종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호국불교 역사 조명의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군불총은 임진왜란 때의 승병장, 처형대사를 주제로 호국불교 세미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처형대사는 정조대왕이 서산대사, 사명대사와 함께 호국 사마상으로 추대한 구국영웅으로 행주대첩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조대왕이 호국 사마상이라고 추존한 분이 세 분이 서산, 사명, 처형입니다. 처형 장군은 금산사 주지 겸 1200 승려를 이끌고 여러 전투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큰 전투는 내나 이제 행주대첩, 행주산성 싸움, 그때 북쪽 수비대장을 했고. 부석종 군불총 회장은 원행 스님으로부터 처형대사의 행적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구하는데 한국 불교, 특히 호남 불교가 미친 영향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학술 세미나와 함께 호국불교 현장 순례 추진 계획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전라도 쪽으로 왜구들이 더 들어와서 그걸 막지 못했다 그러면 벌써 이제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해주신 걸 잘 아시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예. 무호남이면 무조선이라 호남이 없었다면 조선도 없다. 우리도 저 순례를 다니잖아요. 예. 순례도 그런데 현장에 한번 가서 세워진 것들을 한번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서 이렇게 역할을 해야. 이 자리에는 조계종 군종교구장 선목해자 스님과 조계종 기획실장 오심 스님 등이 함께해 다음 달 8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호국영령 위령대제 개최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부석종 회장은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국군과 참전국 장병, 군 복무 중 순직한 호국영령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이 행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격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서 6.25 때 전사하신 분들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대제를 하는데 앞으로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전투에서 전사하고 6.25 전쟁도 그렇고 뭐 어쨌든 간호하면 또 뭐 월남전.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해서 이제 뭐 특수전 쪽에도 계시다가 이제 이름 모르게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거기까지 다 그래서 포함해서 앞으로 전체에서 이것도 국가적인 좀 행사로 좀 확대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에 열리는 위령대제는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천도의식을 시작으로 추모법회와 식후 행사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몸을 던져 중생과 함께했던 호국불교의 역사를 밝히는 일은 우리의 근본 자리를 돌아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해양경찰 불자회가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를 열어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국민 안전과 해양 주권을 지킬 것을 발언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세월호 참사로 해체됐다가 4년 만에 인천으로 돌아온 해경의 재도약도 다짐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바다를 지키는 해양경찰청 대강당 무대 위에 부처님의 모습이 그려진 탱화가 모셔졌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입니다. 부처님 모신 날을 맞아 해양경찰청 불자회가 해양주권 수호와 해양경찰 안위를 위한 안전기원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 참석한 스님들과 경찰관, 지역 불자들은 불기 2563년 부처님 모신 날을 봉축하고 굳건한 해양 주권과 경찰관들의 안전한 임무 수행을 발언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조직이 해체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인천으로 돌아온 해경이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해 다시 한번 도약할 것을 기원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안타깝게도 세종시로 갔다가 본래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해양경찰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염원이었습니다. 이번 봉축 법회는 해양경찰이 인천으로 돌아온 뒤 처음으로 열리는 법회인 만큼 어느 때보다 의미가 특별합니다. 인천불교 경승단장을 맡은 선일 스님은 법문을 통해 깨달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불자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바꿀 수 있고 또 깨달음의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바로 아시고. 해양경찰은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봉축 법회를 봉행해 왔습니다. 위험한 업무에 노출된 해경의 특성 때문에 안전을 기원하는 봉축 법회가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바다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 다치는 직원도 있었고 심지어는 사망하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법회를 통해서 우리 12,000 해양경찰이 해양 주권 수호를 하면서 안전하고 평안하길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불자 경찰관들이 지난 2004년 10월 15평 규모의 법당으로 시작한 해경 불자회는 경찰관들의 수행 도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저마다 밝고 맑은 성품을 지닐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반드시 하고 신심을 돈독히 하는 서원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이번 법회에서는 해경 불자회 운영에 큰 도움을 준 김환태 해양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계장 등 불자 경찰관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법회는 해양경찰들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의 바다와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며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행사가 정부 기관과 종립학교에서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 한산대첩 광장에서는 봉축 연합 대법회가 봉행됐습니다. 류기환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립공원공단이 봉축 등의 불을 밝혔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원주 본사에서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스님과 권경업 이사장, 김상기 탐방관리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권경업 이사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 주민과 공단 임직원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했습니다. 국립공원의 직원이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난 가족들의 처우개성이 5월 햇살처럼 올해도 이렇게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뜻을 그렇게. 우리가 부처님의 자비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한테 자비가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금곡 스님은 공단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서원했습니다. 이웃을 위해 발언하고 등불을 밝히며 올바른 정법을 위해 축원합시다.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372 강상을 지켜주는 이러한 우리 국립공원 직원들 가족들에게도 건강하고 아무 장애 없이 올 한 해를 잘 보내서. 광주 지역 유일의 불교 종립학교인 정광중고등학교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광중고는 교내 룸비니관에서 정광학원 산하 교직원과 중고등학생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 기념식과 축하 공연을 열었습니다. 정광학원 이사장 덕문 스님은 바른 믿음을 심지로 삼고 맑은 생각을 그릇으로 삼고 자비심을 기름으로 삼아서 지혜의 등불을 밝혀 세상에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달라고 학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 불교계의 봉축 행사도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경남 통영시 불교사업연합회는 통영시 항남동 한산대첩광장에서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연합 대법회를 열어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500만 원을 통영시에 전달했습니다. 통영시 불교사업연합회 회장 종묵 스님은 봉축법어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구하는 마음가짐을 강조했습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참답게 살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이들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묻고 가르침을 구할 때 부처님의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 곳곳이 봉축 분위기로 물들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부산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이 밤새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산진구 불교연합회는 서면 영광도서 앞에 조성한 봉축탑이 밤새 훼손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9시 반까지 제가 여기 있다가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9시경 내가 연락을 받고 와보니까 탑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도 신고를 하고 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뒤 현장에 출동해 주변 CCTV를 확보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이 유흥가라서 술에 취해 크고 작은 사건이 많은 곳이지만 칼로 그은 흔적과 훼손 부위가 큰 것으로 봐 의도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오늘부터 오늘 13일까지 전통사찰 등의 화재에 대비해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부산 지역 242개 사찰에 하루 2회 화재 예방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부처님 오신 날 당일에는 8개 전통사찰에 소방 차량 9대와 소방공무원 30명을 전진 배치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사찰과 폐사지에서 찍은 승탑을 담은 사진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청계천 야외 전시장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조계종 국제선센터 사진동호회 2년은 오늘 16일까지의 일정으로 청계천 광교 갤러리에서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의 세 번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 승탑들을 많은 분들이 보고 멀리 찾아가서 보지 못하기에 이왕이면 이 가까운 곳에서 많은 분들이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도진 스님을 비롯해 13명의 회원이 29점을 출품한 전시회는 조성식이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작은 탑부터 고승대덕 큰 스님들의 탑까지 전국의 다양한 승탑이 앵글에 담겼습니다. 수행 높은 스님의 살이나 유고를 봉안한 경배의 대상 승탑은 선사의 업적을 담은 역사 기록물이기도 하면서 뛰어난 문양과 장식을 갖춘 조각 예술품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가정의 달을 맞아 불교계가 세대를 아우르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울 봉은사를 비롯한 사찰과 불교계 복지시설 곳곳에서 어르신을 위한 효도잔치 등 다채로운 자비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알리는 장엄 등이 경내 곳곳에 자리한 서울 강남 봉은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봉은사가 봉축맞이 효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어르신 500여 명이 봉은사 보후당 앞마당에 모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스님과 봉사자들은 정성껏 준비한 비빔밥과 국, 과일 등을 어르신들께 대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행의 가장 기본이 바로 효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작은 효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구청장, 구의회 의원 등도 오늘 하루만큼은 어르신들의 아들, 딸이 돼 인사를 올리고 공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 나라를 이만큼 세우셨습니다. 민주화 그리고 산업화에 헌신하신 우리 불자 어르신 여러분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봉은사 선우 어린이집 아이들이 난타 공연을 선보이자
어르신들은 웃음꽃을 피우고 박수를 보냅니다. 신명나는 가요, 전통무용 태평무, 사물놀이 공연 등이 이어지자 봉은사 경내는 활기로 넘쳤습니다. 서울 광진 노인종합복지관도 봉축경로 축제 효사랑 나누기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축제에는 지역 어르신 1000여 명이 참석해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즐기고 점심 공양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이 한결같은 지역 내 후원자분들과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하루 활동해 주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참여로 이 행사가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어버이날만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할 게 아니라 1년 365일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 어려웠던 시절에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 자제분들이 잘 모셔야 되겠죠. 화평스님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된 어르신들에게 표창장을 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행사에는 재활용 공방과 그린 캠페인, 환경보호 포토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도 마련돼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제 여기 나온 지가 한 15년 됐어요. 15년 됐는데 우리 마을에 이렇게 좋은 이런 복지관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전 첫째 아주 감사해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불교계는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경로 효친 문화와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에서 운영하는 부산 계금종합사회복지관이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계금종합사회복지관은 배우 정준하 씨가 운영하는 외식 웨딩홀 기업 해피엔젤라와 함께 부산 진구에 거주하는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해 따뜻한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또 잘 모시고 공양하고 공경하는 이런 사상을 오늘로 통해서 또 이렇게 오늘 공양 맛있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 2세들이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또 해나갈 수 있는 해피엔젤라 더스타 뷔페는 계금복지관과 함께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어버이날과 한가위에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들을 초대해 식사 나누기 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팔공총림 동화사 부설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을 운영하는 대구 보현사가 급식소 후원금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보현사 주지 심담스님과 봉사자들은 대구 중구청 주최로 남산 제빵소 앞마당에서 열린 남산 한우리 행복 플리마켓에 참여해 향남과 불교용품 등을 판매했습니다. 보현사에서 신도들과 함께 순수 전통 한약재로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이 전약 판매 수익금은 전액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에 후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님과 신도들이 직접 만든 향낭에는 정향과 팔각향, 계피, 당귀, 개똥쑥, 청궁, 박하상 등의 한약재가 담겼습니다. 보현사는 판매한 수익금을 전액 무료급식소 자비집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구 영남대학교 의료원이 운영하고 있는 불교법당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확장 이전했습니다. 영남대 의료원 불교신행회가 조직 결성 25주년을 맞아 벌인 불사로 영불에는 법당 계금불사 점안식을 봉행하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대구 BBS 박명환 기자입니다. 영남대병원 녹야원에 모셔진 관세음 보살님이 찬란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녹야원을 지켜온 지 25년 만에 계금불사를 통해 새 옷을 입었습니다. 녹야원 법당도 깨끗하고 넓은 곳으로 새로 마련했습니다. 영남대학교 병원 불교신행회 영불에는 관세음보살 계금불사 점안식과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를 함께 봉행하며 지난 25년간의 역사를 되돌아봤습니다. 또 저희 병원에 입원하신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도 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 25년 동안 저희 영불회를 지켜주시고 또 환자들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저희 부처님을 이렇게 더 좋은 자리로 모시는 그런 날입니다.
영불에는 1994년 창립 이후 국내외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해왔습니다. 특히 6번에 걸친 해외 의료봉사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경비 부담으로 진행하면서 몽골과 캄보디아, 네팔 등지의 어려운 환우들을 돌봤습니다. 매달 정기법회와 1년에 2차례 성기순례를 통해 신심을 다지고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는 병원에 연등을 설치해 부처님 오신 뜻을 기렸습니다. 영불에는 법당 이전과 계급불사를 계기로 수행과 포교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수행을 매일 실천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을 부다로 존경하겠습니다. 저만식과 봉축법회에는 병마로 사찰을 찾지 못하는 환우들도 참석해 부처님 오심을 봉축했습니다. 많은 스님과 불교단체 회원들도 영불의 25년의 역사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타심을 발휘해서 이 사회를 선도하고 제도하는 그런 우리 불자분들이 되시기를 지극히 바랍니다. 영남대 병원에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와 병원 로비에 모셔진 아기 부처님. 영불의 회원 120여 명의 원력이 병마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조용하지만 큰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면입니다. 신라 황룡사 9층 목탑을 모델로 건립한 경주 황룡원 중도타워가 힐링과 치유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명상 열풍 속에서 한국불교 간화선 수행법인 화두 명상을 일반인들이 쉽게 실참할 수 있는 법석이 황룡원에서 장기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우뚝 솟은 황룡원 중도타워. 세계적인 명상 열풍 속에서 힐링과 치유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대인들의 마음 치유와 힐링을 돕는 명상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명상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과 각종 행사들이 황룡원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8월까지 한 달에 한 번 황룡원 중도타워에서 밝은 마음 화두 명상 캠프가 진행됩니다. 생활 속 선수행 실천과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하는 화두 명상은 이제 다른 위파사나나 호흡을 관하는 그런 관법이나 또는 자비 명상하는 방법하고는 약간 좀 다른 방법이 우리 전통의 화두 참선법을 이제 일반인들이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게 잘 특징입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화두 명상 캠프는 실참 프로그램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경주 남산 숲길과 낙조로 유명한 황룡사지 순례길에서 걷기 명상이 이루어집니다. 불교 인재원의 박희승 교수가 독자 개발한 참선 입문 프로그램을 직접 지도해 실참 수행에 재미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교수는 화두 공부법을 현대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안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앞으로는 명상이 이제 보편화될 거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우면 좋을 거고, 그렇죠. 현대인들에 맞게 이제 그 원리를 현대화시켜서 이제 생활인들이 이제 잡념을 다스려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가 깨어있게 만드는 이제 그런. 신라 황룡사 9층탑을 본떠 세운 황룡원 중도타워는 한국의 유마 거사라 불리던 대원 장경호 거사의 대중불교 원력을 이어 5째 아들인 장상건 동국산업 회장이 건립했습니다. 경주 황룡원은 불교의 다양한 수행과 문화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세계인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재청은 5월을 맞아 조선왕릉 8곳의 숲길을 오늘 16일부터 확대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방되는 조선왕릉은 구리 동구릉과 남양주 강릉, 파주 삼릉 등 8곳으로 특히 화성 6릉과 걸릉 사이는 가장 긴 3.9km 숲길이 관람객들에게 개방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가 판매량 322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가온 차트가 발표한 4월 월간 앨범 차트에 따르면 페르소나 앨범은 발매 19일 만에 판매량 322만 9천 장을 기록했고, 이는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판매량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청계천에서 아티스트들의 버스킹, 거리 공연이 펼쳐집니다.
서울시는 내일 오후 6시부터 로우밴드, 바이올린 장안샘 등 8개 팀이 30분씩 총 4시간에 걸쳐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의승장에 대한 재조명이 한창입니다. 유정 사명대사의 이야기가 TV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져 부처님 오신 날에 방영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죠. 하지만 의승장으로 큰 활약을 했으면서도 사료가 부족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스님이 있습니다. 바로 뇌묵 처형대사입니다. 행주산성에서 권율 장군과 함께 왜군에 맞서 역사적인 승리를 일궈낸 선승임에도 행장 하나 제대로 소개해 정리한 자료가 없는 겁니다. 조계종 총무원과 국군불교 총신도회가 처형대사를 조명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은 그래서 의미가 깊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깊은 연구와 결실이 있길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으로 5월 10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